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다 의사야. 이게 안색을 환하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당독소예요. 되게 피곤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몸이 정말 가볍다? 잠깐 누가 보면 네, 이거 광고 같죠? 판매하시는 거예요. 맞아, 저 안 피곤해요. 네. 이혜원의 솔직한 생각, 인마이 오피니언.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왜냐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낱낱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하얘지면은 딱 그 글루타치온 생각나는데 혹시 그런 것도 드시나요? 저희가 워낙 병원이고 주사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글루타치온은 주사로 외에는 잘 맞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안색을 환하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당독소예요. 갤럭시 홍보는 아닌데 워치 7에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자기 당독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독소가 높으면 피부 안색이 되게 탁해져요. 그러면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식습관, 좋은 영양제,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좋은 영양제란 따로 있나요?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피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사실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막 뭐 먹어야 돼요? 이 말 저한테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되게 잘 알아서 막 직구도해서 막 이만큼 막 코스트코 가방 들고 병원에 오세요. 이거 잘 이렇게 먹는데 맞냐? 그럼 검사 한번 해보자. 검사를 하면 안 먹어도 되는 거를 되게 고용량으로 먹고 있고 먹어야 되는 거는 안 먹고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검사를 해야지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고 왜냐면 이게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증상이 비슷해요. 뭐 정말 심하면 괴혈병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그 전에 뭐 만성 피로 이런 건 사실 모든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 증상으로 무슨 비타민이 부족하다 찾는 건 너무 어려워요. 비타민이라는 건 그냥 약국에 가서 사서 먹으면 되잖아. 이것까지 내가 처방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증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증상 있어요. 있는데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그냥 듣고 모르시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다 의사야. 다 의사고 의사가 말한 건 안 해도 옆집 언니가 먹는 건 먹잖아요. 그럼. 네, 옆집 언니가 애기 뭐 먹는데 네, 그거는 걔가 구몬하면 얘도 구몬하는 거고 그럼요. 얘가 학원 가면 우리 애도 가는 가야죠.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뭘 얘기하면 나한테 뭘 팔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만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청소년 자라나는 뭘 아이들. 먹어야 하는지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이 정도 먹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 5가지 외에 또 칼슘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칼슘도 있고요. 먹어야 되고 네, 식품으로 섭취가 충분하면 괜찮지만 보통 그만큼의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멸치 안 먹는 애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멸치면 얼굴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도 저희 애도 눈이 자기를 그거 어디에 책에 나오나 봐, 애들 책에. 네, 그래서 몰래 섞어주는데 또 의외로 철분 결핍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빈혈은 없더라도 철분만 결핍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철분제를 먹어주는 게 필요하고 저희 아이도 먹고 있어요. 검사를 하지 않고 철분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철분은 과잉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애들 많이 공부하니까 혹시나 눈이 안 좋지 않을까? 눈에 좋은 거 있잖아요. 오메가3, 빌베리, 뭐 루테인, 지아 다 먹어도 되죠. 애들이 약을 먹으려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주사를 맞춰요. 3개월에 한 번씩.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고 그냥 나는 3개월에 한 번 그냥 주사 맞을래? 하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는 약을 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쵸. 너무 낮으면 주사 먹는 거 같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해진다고 들어가지고 면역, 암, 염증, 성장 다 영향이 있어서 비타민 D는 드시는 게 좋죠. 우리나라 특히 북반구고 다 다이선 차단제 바르고 이러니까 햇볕에 뭐 그렇게 구워질 시간이 없잖아요. 루테인만 파는 영양제였는데 뒤를 보니 뭐 비타민 뭐가 막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게 오버 영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버가 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요.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내가 이렇게 버퍼링 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고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건 다 수용성이죠. ADK만 지용성이고 지용성이나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을 고용량 먹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장기간 우선 검사를 받는 게 가장 그게 제일 정확하죠. 정확하네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한국이니까 간단한 검사 특히 성인은 피 뽑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피 한 번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피 뽑으면 어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는
검사를 받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도 되게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기능의학 하는 병원들은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아마. 특히나 뭐 내과, 가정의학과, 맞아요. 아이들은 소아과. 네네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전화로 뭐 저 영양제 좀 맞춰서 먹고 싶은데 검사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 병원 가능하세요? 그럼 오시면 돼요. 아, 그런 걸 처리 안 하는 병원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의사쌤들 중에서 영양제 망고 쓸 데 없어.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어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청소년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남긴 비타민 아깝다고 본인이 드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거보다는 30, 40대 분들이 먹어야 할 정말 머스트 해브 이런 비타민은 뭐가 있을까요? 30, 40대 분은 아무래도 니즈가 이제 만성 피로, 피부 탄력, 노화, 관절 통증 이런 게 이제 좀 생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C랑 비타민 B랑 비타민 D, 마그네슘 이런 기본을 가진 상태에서 나머지 베이스를 좀 바꾸는 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항산화제 물질이 들어간 거라든지 아니면 관절에 이슈가 있으면 뭐 MSM, 글루코사민, 뭐 보스웰리아, 커큐민, 강황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핫했던 NMN이라는 영양제가 있었는데 NAD를 늘려서 수명을 연장하고 텔로미어를 길게 하고 그런 맨날 쪼꼬리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 눈이 안 좋거나 네, 근육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대사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계속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유산균 같은 거는 뭐 아침에 먹어야 되는 게 좋다, 저녁 때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계속되는 논쟁이긴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결론은 지속 가능한 시간에 먹어라. 식후가 나는 먹을 때 지속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드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종합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게 좋아요? 따로 먹는 게 좋아요? 자기가 맞춰서 먹을 수 있으면 따로 먹는 게 월등히 좋아요. 근데 나는 병원도 가기 싫고 검사도 하기 싫고 망고 다 귀찮다. 그럼 안 먹는 것보다 종합 비타민 먹는 게 낫죠. 요 나이 또래가 이게 잘 맞을 거라고 해서 어쨌든 배합을 해놓은 거니까 평균값으로. 네, 그 검사를 해서 쓰기 시작하면 종합 비타민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뭐 간독성 이런 흡수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막 있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특정 체질에서 특정 용량을 좀 과하게 먹었다든지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흔하지 않아요. 영양제를 오히려 잘 챙겨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되죠. 진료보고 환자들한테 영양제 진짜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럼 간수치 다 떨어지지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비타민은 식사 후에 바로 먹는 게 좋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직후에 드시는 게 그나마 조금 소화에 좀 덜 부담이 돼서 뭐 위가 좋으면 아침 공복이라도 먹겠지만 사실 아침 공복에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 다들 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흡수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나만의 패턴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한약도 먹는데 비타민까지 먹으면 이런 것도 간에 무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양한 성분의 복합체잖아요. 한의사 선생님께 이런 성분과 이거 먹는 기간 동안에 상호작용이 없는지 물어보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홍삼 액기스 같은 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랑 뭐 크게 충돌하진 않죠. 걱정이 됐었어요. 그거를 거의 한 25년간 먹었는데 홍삼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잘 맞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된 분들은 오히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면 좋다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것도 있나요? 환자마다 니즈가 달라요. 원장님 저는 피곤해도 되니까 피부 탄력이 중요해요. 어머! 저는 얼굴보다도 지금 피곤한 거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전 잘 자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맞춰서 조금 그 잘 잔다는 단어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멜라토닌을 먹으면 요즘에 뭐가 좋다? 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멜라토닌은 어때요? 멜라토닌도 잘 맞으면 되게 좋아요. 효과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고 항산화제로도 쓰이고 시차 때는 멜라토닌을 도착한 곳에 맞춰서 먹어주는 게 적응을 빨리 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논문에 있어요. 네. 논문대로 살았네. 네, 논문대로. 혹시나 그럼 저는 애들은 위험해서 안 먹였었는데 애들도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는 멜라토닌 약이 65세 이상에서 허가가 돼 있긴 한데 해외는 어린이도 먹고 있어요. 논문도 많이 살펴봤는데 제 결론은 괜찮다고 1mm, 2mm 정도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수액주사. 아, 링겔. 가면은 옵션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뭐 엄청 많은데. 외국 주사, 네. 네. 이런 조합은 어떤
어떻게 하는 게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환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의 고유의 기능이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은 이제 안색을 환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배고기라고 붙었지만 강력한 항산화제고, 그리고 신델라 주소는 이제 알파리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제 일종이에요. 그리고 마늘자는 푸르설타민이라고 비타민 B1 전구체인데 저 한번 맞았다가 온종일 어지럽고 안 맞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 마늘 주사가 진짜 마늘이 아니라면서요. 마늘 아니죠? 근데 마늘 향처럼 나서 네, 이름이 마늘 주사예요. 수액을 처방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바늘이 찔리는 걸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가지고. 저도 주사를 무서워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바늘이 안 찔려도 이걸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진짜 매주 맞고 싶을 정도로 효능 효과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전부터 피곤하면 네, 링겔 네. 한번 맞고 와 이런 얘기 할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를 소화기관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바로 쏴주기 때문에 수험생들 너무 좋았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막바지 한 10일, 일주일 정도 감기 안 걸리고 컨디션 회복해서 이제 가는 쭉 가게. 저는 어른만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이나 재수생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근데 특수한 이유들이 있죠. 아토피가 안 낫는다든지, 뭐 장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회사원들은 특히나 이제 컴퓨터도 많이 보고 집중력이 좀 요하는 맞아요. 직업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특히나 이런 거 먹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약 하나 있을까요? 회사원들은 이제 어쨌든 많이 앉아 있고 컴퓨터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눈 쪽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타민 D도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고, 비타민 B군, C군, 다항산화제들 다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염증을 줄이기 위한 비타민도 따로 있나요? 염증은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장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항산화제들.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에요. 정말 안 좋은 음식들을 최대한으로 피하면서 좋은 항산화제나 영양제들 계속 먹어주면 염증들이 많이 해결되죠. 이 와중에 선생님이 뭐 드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제가 했는데. 환자들한테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서 네. 제가 오늘 가져와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알약은 이렇게 다양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루치. 네, 한 이거는 번씩? 점심 때 이제 먹으려고 한 건데, 혹시 식사 안 하시고 이것만 드시나요? 아니요. 식사 당연히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이랑 항산화제, 바이타민 B와 미네랄들 들어있고, 어렸을 때 무릎을 수술했었기 때문에 이제 MSM을 좀 같이 먹어주고 있어요. 요즘에 저의 루틴이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피부 한색이 좀 그렇다 신경이 쓰이면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걸 좀 추가하기도 하고요. 약국에만 팔긴 하는데 이제 아르기닌. 저 이거 먹는 거. 너무 네. 좋아요. 일반 아르기닌이랑 다르게 아르기닌이 분해되지 않고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잘 가게 된 조효소들이 있어서 좀 힘이 잘 나고. 잠깐 누가 보면 네, 이거 광고 같죠? 판매하시는 거 같은데 전혀 아니잖아요, 진짜. 네, 제가 사실 이거는 약국에서밖에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병원이니까 네. 저가 판매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NAD를 올리는 제품인데요. NAD랑 NADH 레이쇼가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NAD를 올리는 제품들이 미국에서 항노화 제품으로 엄청 핫하고 조금 그래도 오래 살아 보려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먹으라고 또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꼭 제가 먹는 거를 들고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했어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 먹는 것도 더 있는데 요게 기본 저의 골조인 것 같아요. 유산균도 드시고. 유산균도 먹고, 이외에 제가 커큐민 같은 것도 먹고, 각종 다이어트 보조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르셨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근데 약간 마른 비만이어서 이게 TMI이긴 한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처방을 받고 나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주구장창 뭐 5년, 10년 먹을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기마다 다시 한번 재검을 받는 게 좋을까요? 1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건강적인 이슈가 없으면. 근데 요즘 주변에 암 환자 있으시죠? 많죠. 너무 많죠. 요즘 갑상선암, 유방암 그런 분들은 한 6개월 단위가 좋을 것 같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루틴하게는 1년 간격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병원의 장벽이 높았어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나한테 맞는 거를 진단해서 먹는 게 최고 조합인 것 같고. 그쵸.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40대 이후부터 티가 나겠죠? 티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죠? 제가 저 확실히 느껴요. 저도요. 그 제가 20대보다 지금 훨씬 체력이 좋다고 느껴요. 되게 피곤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몸이 정말 가볍다?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저 너무 피곤해요. 그랬더니 전 안 피곤해요. 근데 그 네, 말에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맞아, 저 안 피곤해요. 피곤한 생각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녁 되면 피곤하죠. 10시 되면. 근데 그때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저는 제가 설계가 검사해서 되어 있는 자꾸 것 같아요. 맞추고 저도 이제 이거 기능의학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검사 결과는 이렇게 해주는 게 최적이구나. 이걸 이제 저한테도 많이 테스트해보고 가족들한테도 해보고 저한테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고 또 우리도 건강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명확한 질문들 다 확실하게 답변을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혹시나 또 다음번에 저희가 네, 궁금한 게 얼마든지 있으면 불러주세요. 호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